예, 9시 24분입니다. 9시 24분. 여기가 지금 이제 녹번역 근처 계속 맴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공공 뭐 건설 관련된 재개발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녹번역 이편한 세상에서 녹번 이편한 세상이 아니라 녹번역 이편한 세상이 됐으리구나. 예. 저기 그 가운데 약간 고동색 건물 들어가 있는 데가 이제 이편한 쪽이고, 여기에 하얀색 동이 롯데캐슬. 결국 같은 단지죠. 여기 반대편 서울 우편교회 요 뒤에 있는 거는 좀 더 이제 지하철역과 가까운 녹번역 힐스테이트죠. 아마 요게 더 나중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좋은 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규모는 여기 이편한 캐슬보다 작죠. 작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작은 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요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측이 녹번역 힐스테이트, 우측이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여기 분위기가 이제 신 아파트 단지 그런 기분이 나와서 한번 여기 쭉 거닐어 봅니다. 저 안에 삼택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절을 한번 둘러보려고 해요. 한 600m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두 아파트 단지 사이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한번 요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쭉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확실히 그 저쪽 아래쪽에 있는 구시가지, 옛날 이제 그런 시가지 빌라들 남아 있는 데하고는 분위기가 이제 확 다르네요. 이제 이러니까 결국 이제 뉴타운 같은 그런 기분이 난다. 보아하니 이제 이 교회도 아마 요 재개발할 때 같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을 한 것이 아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은평로 240. 거대한 아파트 단지, 거의 막 캐슬, 그야말로 성 같습니다. 성.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아파트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비싸다고들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시세적인 의미에서 그런 거고요. 자연보호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가 굉장히 효율적이죠. 훨씬 자연 친화적이고. 아파트 자체가 자연 친화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라는 그런 대형 공동주택 단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그래서 이제 자원이 그만큼 절약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 뒤에 있는 이제 산이 백년산, 백년산입니다. 백년산인데, 저기 난간이 어딘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저기 이 능선은 저는 많이 다니는데, 저게 삼택산가 보구나. 근데 앞에 무슨 큰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러네, 저게 삼택산에. 거의 뭐 하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한 상태로 이렇게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임장이라는 게 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로군요. 제대로 된 임장인지도 지금 굉장히 의문인데, 이것도 다 지금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아파트입니다.
132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롯데 쪽에서 맡은 부분은 얼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작고 대부분이 다 이제 대림 쪽에서 맡았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뒤에 있는 산이 백년산. 삼택사가 아니라 심택사구나. 심택사. 네, 심택사. 네. 그 어디 보니까 심택사 때문에 혹시 뭐 여기 뒤 이쪽에 있는 동들 좀 뭐 소음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하는 그런 말이 있었고, 또 뭐 전혀 문제 안 되더라. 뭐 그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절이 아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실제 소음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절이 싫단 말이냐. 이렇게. 여기는 단지가 이렇게, 여기 이제 저기 백년산 올라가는 게 있고요. 여기는 단지가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단지가 이렇게 큰 길로 아예 그냥 구분이 되는군요. 여기도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따로 있고, 그럼 여기는 뭐 단지로. 여기다 뭘 만든 걸까? 보면 송덕 부산 이칠림 선생 13년 거주하시면서 녹신 분장 녹분 역사하신 제의하신 바 증조 때부터 4대에 걸쳐 사부지역 발전에 헌신하심은 물론 애국애족 정신이 투철하시어 지난날에는 국가 최고 정상기관인 서울주국민회의 1, 2대 대의원 1대 대자 대대가 대의원을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하신 바 있고, 특히 노인들의 안식처인 경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사제인 냉정 약수터 부지 응암동 목조하는 활동을 건립 희사하여 주심은 희사의 저희 자를 쓰나 길이 기념이 될 것이며, 그 미덕이 후손들에게 기감이 되겠기에 금반 위 정자 건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이 비를 건립하는 바이다. 참 그렇군요. 이칠림 선생이라는 분께서 많이 공헌을 하셨군요. 심택사, 깊은 연못이 있는 절이라는 뜻으로 인근의 근처에 냉정골 녹신 약수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1959년, 아주 오래된 절은 아니군요. 59년에 이찬진의 기부로 털작 기자가 68년에 대웅전을 낙성. 대웅전이 저기 이 그림에 보면 절 위에 있네요. 범정각이 저 위에 있고요. 특이하다. 이곳에서는 조선 후기 기와편이라 또 심택사의 사진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 조지 홍파 스님은 80년대 요사체, 90년대 범정. 어린이집 5곳과 아동. 응암 1, 2지구. 야, 얘가 응암 1, 2지구군요. 조례 전표를. 스님은 2015년과 2016년에 묘법 연화경 2점을 각각 서울시 특별시면 하나가 보물이 됐군요. 십택사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게 보물이네. 묘법 연화경 권사에서 7. 세종 4년에 간행된 묘연화경으로 4월에 7년까지 1책. 변계량의 글에 의하면 성령대군과, 그렇죠, 성령대군이 이제 그 태종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원경왕후의 원복을 빌기에 또 성령대군의 장인인 성억이 성달생과 성계형제 글씨보다 대장. 그러면 성령대군이 아주 어려서 죽은 건 아니고 혼사를 치른 다음에 죽었군요. 묘법연화경은 법화경, 묘법연화경이 결국 법화경이구만. 구라마집 번역한 뒤 개환의 해석을 붙여놓은 책이다. 심택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왕실 발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변계량 함어 스님이 이제 함어 동천의 함어가 이 함어인가 보다. 그렇군요. 함어. 이게 이제 보물이란 말이죠. 오늘 사실 그 묘법연화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분위기상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심택사라는 이제 절 자체는 오래된 절은 아니겠으나, 역사가 깃들어진 아주 그런 절은 아니겠으나,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예, 그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안내도에 따르자면 여기 이제 이 건물이 큰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위에 대웅전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대웅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여기도 이제 녹번역이 이편한 캐슬 124동, 여기는 128동. 잘하고 바로 붙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주 단지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굉장히 작은 데네. 그러니까 임대동 같지는 않고요. 임대동 같지는 않고 그 대신 이제 평수가 작은 데인가 봅니다. 네, 보십시오. 임대동인가? 임대동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양쪽에 1, 2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요 가운데니까 아주 작은 데는 아니다 보니까. 백년산 전통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심택사 출입문 오른쪽입니다. 아이고, 이건 참 현대적인 이런 아파트 단지와 이런 이제 사찰의 어떤 그 조화를 이루면서 지내야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쪽 건너편에서는 음각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을 뵙고, 여기서는 또 부처님을 뵙네요. 잠깐 잠시 기도를 드리고요. 일단 실내 좀 대웅전을 가고 싶어서 이쪽으로 온 건데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끊어보겠습니다.